오늘이 가장 빛나는 날. 62세 박정우, 무너진 인생에서 다시 태어나다. 35년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난 날,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버스가 떠나가는 걸 보면서 깨달았죠. 인생도 저렇게 나를 두고 떠나간 게 아닐까 하고요. 62살, 퇴직자. 명함도, 직책도, 자존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텅 빈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된 이유를요. 그 전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꼭 댓글을 눌러주세요. 남겨주시면 부탁해요. 영상을 광고 만드는 힘이 찍었어가. 됩니다. 저는 박정우입니다. 예순둘이죠. 35년 동안 한 회사에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해외 영업팀을 거쳐 임원 자리까지 올랐죠.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우 씨는 우리 회사의 뼈와 살이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 성공이 평생 갈 거라고요. 하지만 인생은 늘 가장 교만한 순간에 뒤통수를 치더군요.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인사 공지라는 제목이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엔 냉정한 표정의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박 전무님, 회사의 구조 조정 방향상 이번에 명예퇴직을 권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했습니다. 무려 35년이에요. 인생을 바친 회사에서 저는 한 장짜리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축하도 감사의 말도 없이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흐릿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퇴직금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겁니다. 명함 한 장, 회사 직책 하나 없어진 것뿐인데 제 존재가 송두리째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용 셔츠를 다림질하던 아내가 그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생의 시험은 퇴직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을요. 퇴직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력서를 15통이나 보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나이 많다, 경력 과하다는 말만 돌아왔죠. 제가 쌓아온 35년의 경험이 이제는 짐이 된 겁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얼굴만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나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도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제 눈앞에서 떠났죠. 예전 같았으면 욕부터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냥 서서 하늘을 보게 되더군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달려왔는데 하늘은 이렇게 넓었던 거죠. 신호등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간불이 켜지자 저는 발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멈춤의 시간이다. 서두르지 말자. 평생 경쟁과 성과에 쫓기며 살아온 저에게 멈춤은 패배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멈춤도 삶의 일부라는 걸 그제야 이해했죠. 며칠 뒤엔 엘리베이터를 놓쳤습니다. 짜증이 올라오려다 그냥 계단을 걸어 내려갔어요. 생각보다 숨이 찼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래, 지금은 천천히 가도 되는 시간이지. 계단을 내려가며 창밖을 보니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았던 걸까요? 세상이 제게 보내는 메시지를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놓친 버스,
멈춘 신호, 닫힌 엘리베이터, 그 모든 건 사실 삶이 건네는 쉼표였습니다. 그 쉼표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강사는 젊었고 말투는 건방졌어요. 발표 중 제 이력서를 훑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분 관리직만 하셨네요. 요즘엔 그런 분들 잘 안 뽑아요. 불같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자식이 뭘 안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내 성질이 지금 운동하고 있네.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나오자 화는 순식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았죠. 다만 그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받아 자리로 가다가 그만 쏟아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운 없는 날이네라며 투덜댔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바닥이 지저분했는데 청소할 기회를 얻었네. 휴지를 가져와 천천히 닦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난 뒤 제 기분은 생각보다 상쾌했어요. 작은 일상의 사고들이 재앙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라는 신호임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습관처럼 속삭였습니다. 화가 날 땐, 성질이 운동 중. 일이 틀어질 땐 삶이 방향을 수정 중.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땐 자존심이 성장통을 겪는 중. 신기한 건 이렇게 말하니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는 화일 뿐 나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슬픔도 마찬가지였죠. 감정을 다스리는 비밀은 억누름이 아니라 제 해석에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직장 동료보다 낯선 사람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대화는 늘 전쟁이었죠. 당신은 항상 당신 말이 맞아야 하잖아. 그래야지. 틀린 말하고 싶어? 그 대화는 언제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퇴직 이후 제가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의 말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도 좀 들어줬으면 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의 마음도 들어주지 않았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마음 알고 싶어. 짧은 말이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고 그 눈빛 안에서 오래된 서운함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저 역시 반박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어?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싸움이 아니라 배움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어. 뭐가? 예전엔 항상 바빴잖아. 지금은 여유가 있어.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옳음을 증명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자 제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어요. 상대를 이해하려 하자 상대보다 제가 먼저 편안해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 할 때 오는 것이라는 걸요. 퇴직 후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늘 충분히 모았다고 믿었던 돈이 어느새 불안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보,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아내의 물음은 현실이었지만 제 귀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결국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각종 고정비 숫자를 보고 또 보고 불안은 점점 커졌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돈에 목숨을 걸었던 내 마음 때문일까? 며칠 후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진로 강의를 해주는 일이었죠. 한 아이가 수줍게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전 지금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나중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사실은 여전히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경험, 시간, 조언 제가 줄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죠. 오늘 내가 가진 것. 오늘 내가 줄 수 있는 것. 적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시간, 경험, 말 한마디, 미소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며칠 뒤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70 정도 되어 보였죠.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 그냥 오늘 밥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지.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온다는 걸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크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어느 날 한 제조 스타트업에서 인터뷰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장 컨설턴트 자리에 적합하다는 연락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잘못 가져왔어요. 핵심 자료는 없고 초안만 남아 있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냥 제 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배운 일이라 말로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후 저는 화이트보드에 30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한 생산 라인의 흐름을 그렸습니다. 불량률을 줄인 실제 사례를 이야기했죠. 청중은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점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처음엔 당황하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진솔하게 느껴졌어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면접관 한 명이 따로 메일을 보내왔어요. 박 선생님,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완벽한 발표보다 더 큰 설득력은 실수 속에서 보여주는 진심이라는 것을요. 메일을 읽고 웃음이 났습니다. 실수는 부끄러운 실패가 아니라 제게 다른 문을 열어주는 안내자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흔히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 중 대부분은 사실 삶이 보내는 방향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가 아니라 더 나은 길로 가라는 초대장인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실수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아, 이번엔 어떤 걸 배우게 해주려는 걸까?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감사일기 쓰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별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루를 마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고마웠다. 버스를 놓쳐서 천천히 걸을 시간을 얻었다. 아내가 나를 기다려준 커피 한 잔이 고마웠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런 걸 왜 쓰지? 싶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엔 아무 의미도 없던 일상이 이제는 기적 같은 순간들의 연속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니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이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 저 참새도 오늘 하루를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초점을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옮기는 훈련이었죠. 감사를 배우니 욕심이 줄었습니다. 욕심이 줄자 여유가 생겼고,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타트업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 선생님, 주 3일만 공장 코칭을 해주실 수 있나요? 현장 직원들이 선생님 같은 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애써 잡으려 했던 기회는 감사를 시작하자 스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어요. 지금 저는 일주일에 3번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 삶을 위해 씁니다. 아침엔 아내와 산책을 하고 오후엔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멘토링을 합니다. 저녁엔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과거에 저는 늘 미래만 바라보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성취. 하지만 그 끝에는 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의 저는 지금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버스를 놓쳤을 때 하늘을 보는 법, 화가 날 때 웃음을 떠올리는 법, 실패했을 때 배움을 찾는 법, 가진 것이 적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법. 이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죠. 며칠 전 오랜만에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회사에 다니는 김 과장이었어요. 형님, 부럽습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사시니. 김 과장의 눈빛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 김 과장, 나도 예전엔 당신처럼 살았어. 그런데 말이야, 인생은 정말 짧아.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할 수 없어.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무너져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좋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좋았던 시절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요. 지금 이대로 충분하고 오늘이 가장 소중하며 이 하루가 바로 인생의 선물이라는 걸요. 혹시 당신도 지금 인생의 버스를 놓친 기분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5년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나고 명함 한 장 없어진 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하늘을 보세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숨을 고르세요. 화가 나면 웃어보세요. 실수를 하면 배움을 찾으세요. 가진 게 적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에 감사하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62살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인생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배웠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그때보다, 임원 명함을 가졌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빛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멈춰서 하늘을 보세요.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인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자에게 남기는 7가지 교훈. 이 이야기를 마치며 박정우 씨가 62년의 인생에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들을 정리해봅니다. 1.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이다. 놓친 버스, 빨간 신호등, 닫힌 엘리베이터. 이 모든 순간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쉼표입니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방향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름 붙여주는 것이다. 아, 내 성질이 운동하고 있네.
이 한마디가 분노를 다스리는 비밀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관찰자가 되어 보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삼사랑은 오름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내가 맞다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름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행복은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적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초점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초대장이다. 완벽한 발표를 망친 날, 오히려 더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안내하는 스승입니다. 육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격이다. 62살에 무너졌지만 62살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쇠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지혜가 시작되는 황금기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말고 나이를 무기로 삼으세요. 7오늘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좋았던 시절은 지나간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이 글을 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63살이네요. 요즘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 청년센터에서 무료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제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주죠. 놀라운 건 제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행복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을 사랑하는 능력이더군요. 지금도 여전히 실수합니다. 화도 나고 불안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오늘 놓친 버스는 내일 탈 버스를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의 실패는 나중의 성공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웃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도 빛나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박정우 올림. 당신을 위한 실천 가이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만나는 62살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인생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배웠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그때보다, 임원 명함을 가졌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빛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멈춰서 하늘을 보세요.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인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